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비트 핸드폰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비트 앱에 이제 들어왔는데 밑에 화면을 보면은 홈, 마켓, 더리베이티브, 스팟, 그 다음에 에셋 이렇게 있습니다. 에셋을 누르신 다음에 먼저 출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팟으로 들어가서 리플을 보내보겠습니다. 리플을 선택해 주시고 디파짓, 위드드로우, 트랜스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출금을 하려면은 이 위드드로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37.62개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최소 출금 수량이 20개로 돼 있기 때문에 20개 이상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출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수료를 보면은 0.25 리플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원 정도 출금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태그가 있고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리플은 특이하게 또 이 태그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미리 출금 주소를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누르시고 이걸 누르시면은 코인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데 업비트를 켜줘야겠죠. 자, 업비트 어플을 켰는데 여기 보면은 입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입출금. 여기서 리플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입금을 받을 거니까 입금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주소를 복사 한 다음에 다시 바이비트로 옮기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가 있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바이비트로 옮겨주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주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출금을 한다든지 할 때 추가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드드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get 코드를 누르시면 가입하실 때 입력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get 코드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 카운터가 뜨죠. 가입하셨던 이메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111486 그 다음에 구글 OTP를 실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은 자,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내가 출금한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셋 히스토리 눌러보시면은 위드드로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자, 출금한 내역이 뜨게 되는 겁니다. 37.62를 보냈다는 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지금이 15시 46분인데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업비트로 들어간 게 보입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바이비트 가입을 하시고 원화로 코인을 매수하셔서 전송을 하실 겁니다. 입출금에 보시면은 여기 출금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하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다 보내겠습니다. 바이비트에서는 수수료가 0.25개였는데 여기는 리플이 1개입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한다. 확인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바이비트 리플 주소를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다. 여기 보면은 주소 선택을 눌러주신 다음에 주소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비트를 입금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에셋에서 디파짓 그 다음에 XRP 선택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내 바이비트 리플의 주소입니다. 요거 카피를 눌러주신 다음에 업비트에서 XRP 선택 이 주소를 여기 붙여넣기. 리플은 태그 번호가 있으니까 카피해서 붙여넣기. 주소 별명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을 누르시면은 자, 이런 항목이 생깁니다. 주소가.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바이비트 리플 입력이 되어 있죠. 아예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출금 신청. 자, 해당 사항이 있냐? 아니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페이 인증. 자, 그러면은 인증 카톡이 오게 되고 확인하기. 자, 이렇게 하면은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다시 출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금 내역은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죠.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출금하는데 12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업비트에서 다시 바이비트를 넣는 것도 아마 그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금이 훨씬 빠르네요. 여기 보시면은 에셋 히스토리 눌러서 디파짓을 보시면은 XRP 리플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금할 때 내가 이 파생 계정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현물 계정에 받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까 파생 계정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스팟에 보면은 XRP가 없습니다. 파생 계정에 보면은 XRP가 36.62개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면은 더리베이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트레이드에서 이제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을 누르면은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테더 거래가 있고 인버스 무기한 거래가 있고 무기한 선물 계약이 있는데 보통은 테더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테더에서 종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버스 무기한 계약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기 때문에 해당 코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저는 테더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생 계정에 테더가 있던지 아니면 코인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리플을 가지고 있죠. 리플을 테더 거래를 하려면은 테더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익스체인지라고 있는데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던지 이더로 바꾸던지 이오스, 폴카닷, 테더로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더로 바꿀 거니까 테더를 선택을 하시고 모든 XRP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받게 되는 테더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익스체인지를 써버리시면은 스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리플을 팔게 되면 테더로 받게 됩니다. 지금 일단은 XRP 자체가 파생 계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물 계정으로 옮기셔야 된다. 트랜스퍼를 누르시고 이 바뀌죠. 그래서 파생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옮기겠다. 그다음에 숫자를 전체 컨펌 하면은 제가 들고 있던 XRP가 이제 파생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에셋에 보면은 스팟에서 XRP가 보이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팟으로 가가지고 XRP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USDT를 하셔야 팔았을 때 테더를 받게 됩니다. 셀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전체 셀 XRP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물 거래 수수료가 시장가가 됐든 지정가가 됐든 전체 거래액의 0.1%. 물론 지금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시장가로 처리를 했지만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슬리피지가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정가 거래를 하셔라. 자, 팔았으니까 에셋에 가서 보면은 스팟에 USDT에 보면은 제가 팔아서 가지고 있는 테더가 있죠. 이 테더를 다시 옮겨준다. 자, 스팟에서 파생 계정으로 올 컨펌.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테더가 이제 여기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파생 계정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테더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USDT라고 나오고 인버스 무기한 계약 코인으로 코인 거래하는 거는 이렇게 USD라고만 나오게 됩니다. 테더 거래 할 거니까 USDT를 선택해 주시고 비트코인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코인을 거래를 할 때는 포지션을 진입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포지션을 롱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청산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주문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오픈은 포지션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포지션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은 클로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문의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리밋, 이거는 지정가 거래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입력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 가까운 가격에서 사겠다, 여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금액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수량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가는 뭐냐면은 가격을 입력하는 라인 사라졌죠. 그리고 수량을 입력하는 칸만 남아있고 이건 뭐냐면은 현재가 42574라는 이 가격대에 그냥 진입하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시장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가 진입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주문인데 트리거 프라이스가 있죠. 이거는 발동가라고 하는 거고 오더 프라이스는 주문 가격, 실제로 내가 체결하고 싶은 가격.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이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동가를 예를 들어서 이 43,163이라는 가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주문가는 42,500에다가 딱 하면은 이 가격대를 터치를 하고 내려왔을 때 나는 사겠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트레이드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다가 발동가를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는 실제 주문이 체결되는 가격, 그 다음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수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정가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메이커, 유동성 공급자. 지정가 거래를 하면은 0.025%를 되돌려 받습니다. 거래를 지정가로 하게 되면은 되려 수익이 된다. 근데 만약에 시장가 거래를 하면은 0.075%가 시장가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정가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정가로 주문을 할 건데 여기 있는 거 그냥 지금 해볼게요. 0.00001 포지션 진입을 할 건데 롱은 매수 포지션이죠. 가격이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고 오픈 숏은 가격이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롱. 오더스는 뭐냐면은 미체결 주문,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체결 주문. 그래서 이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캔슬을 누르면 되고
가격대를 내가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띵 하면서 소리가 났죠? 주문이 체결이 되면서 포지션으로 주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진입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타난다. 눌러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진입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강제 청산가입니다. 들고 있는 모든 자산을 잃는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4,890까지 내려가면은 현재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된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밸류는 뭐냐면은 현재 주문의 사이즈 42.55달러를 주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Unrealized P&L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미실현 손익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저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초록색으로 나오면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진은 뭐냐면은 크로스 100 곱하기 100으로 지금 주문을 했죠. 포지션 사이즈 대비해서 42.5595달러의 100배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은 0.485 테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손익절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set TP SL인데 이걸 누르시고 여기다가 청산하고 싶은 가격, 목표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손절 가격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물량을 선택할 수는 없고 해당 가격대가 되면은 모든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25% 상승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마진 대비해서 수익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 50% 눌렀을 때 올라가면은 익절하겠다. 그리고 여기도 50% 마이너스 됐을 때 나는 손절을 하겠다 하고서 컨펌을 누르면은 해당 퍼센테이지가 되면은 익절과 손절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걸 누르시고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자, 이건 뭐냐면은 500을 입력을 하면은 컨펌을 누르면은 지금 설정한 가격이 42,493에 설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되돌림이 500만큼 하락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겁니다. 가격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500달러만큼 되돌림이 발생이 되면은 익절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설정했는데 500달러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자동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트레이드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청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로즈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 높은 가격에다가 익절 가격을 걸겠죠. 그래서 42,488.5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량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100% 그냥 난 다 청산하겠다. 그럼 클로즈 롱을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오더스 미체결 주문에 이렇게 주문이 걸려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488.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급박해서 지정가로 하지 않고 바로 청산하겠다 하시면은 클로즈 바이라고 있습니다. 클로즈 바이를 누르면은 여기에 마켓으로 되어 있는 데를 100%로 누르고 컨펌을 누르면은 그 즉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리밋으로 하시면은 지정가를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청산할 거다라고 하면은 요거 컨펌 누르면은 포지션이 지금 청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하실 때 웬만하면은 여기 포스트 온리를 선택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스트 온리가 뭐냐면은 오로지 지정가 매매를 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포지션을 진입해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에 정보가 차트에 나오지 않죠. 근데 PC로 보시면은 포지션이 진입됐을 때 어느 가격대에 진입이 되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가격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 그걸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현재가에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은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게 포스트 온리 기능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포스트 온리는 선택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버스 거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까 테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롱하고 오픈 숏을 누르면은, 자, 양방향으로 롱과 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죠. 자산에 변동이 없겠죠. 근데 인버스 거래에서는 양방향 포지션을 잡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롱으로 진입을 했을 때 여기서 숏을 누르면은 포지션이 청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양방향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지션에 오픈과 클로즈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차와 격리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교차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용 가능한 테더가 17.5731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100배만큼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7.57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최대한 100% 물량을 채우면은 1489달러까지 지금 주문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썼기 때문에.
10배로 해보겠습니다. 10배. 수량을 보면은 170이죠. 170 테더까지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까지 해버리면은 롱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1%만 하락하게 되면은 주문 청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가진 돈은 17.57달러인데 100배를 넣어버리면은 1488 테더만큼의 가치가 주문이 되기 때문에 100배만큼 주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1% 마이너스 되면은 14테더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지션이 청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라는 거는 이 17.57달러 전체 자산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거고, 이제 격리를 설명드릴 건데, 아이솔레이티드, 그 격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레버리지 10배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38,485죠. 비트코인이 38,485까지 내려오면은 모든 포지션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눌러보면 격리로 들어갔을 때 잃을 수 있는 돈이 4.2811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진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마진만 내가 잃는 거죠. 이걸 눌렀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여기다가 6을 추가하니까 강제청산가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내가 설정한 금액만큼만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격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풀로 17로 설정을 했는데 아까보다 강제청산가가 25,398까지 내려갔어요. 그만큼 강제청산가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진을 더욱더 넣었으니까. 그래서 격리는 이 마진이라고 적혀있는 것만큼만 잃는 게 격리 매매다. 교차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없어질 때까지 매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17.33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7.33달러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출금하고 주문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주시면은 바이비트 관련해서 설명 또 드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또 전화 주시면은 또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